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의 사회지문, 법지문을 선생님이랑 한번 볼 텐데요. 법지문은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독해할 때 뭘 체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걸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몇 개 이상 나오냐? 2개 이상 나올 때가 많고요. 이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우리 범죄라는 것도 그렇죠. 재판하는 거 우리 봤죠? TV에서든.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유죄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게 다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유죄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2개 이상 나올 때가 많다. 그리고 그 2개 이상의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법지문을 읽을 때 또 중요한 거는요. 얘네가 글을 읽을 때 상하 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하 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법은 이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랬을 땐 이 법에 적용을 받고 이랬을 땐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벌어져요. 그럼 위에 상위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위 개념까지 가는 걸 내가 머릿속으로 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오늘 선생님이 읽는 것처럼 키워드에서 첫 번째 글자만이라도 써가면서 가지치기 하는 연습을 좀 해라 라는 걸 꼭 당부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소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우리가 매매계약이라든가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그럼 잘 봐요.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조건 파악이 중요하고 보통은 모두 만족해야지 어때요?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만족이 되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소리겠죠. 됐죠? 자, 그럼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리고 얘가 만족이 안 되죠? 그럼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잘 봐요. 성립 요건이 만족이 안 되는 애도 있고 만족이 되는 애도 있는 거죠. 만족이 안 되면 법률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만족돼야 행위가 성립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자,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임의에다가 형광펜 해봅시다. 임의 별로 안 중요한 거 같죠? 근데 매우 중요해요. 시간성과 관련된 단어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이미 성립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효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해요. 아, 그럼 이거구나. 이미 일단 성립한 걸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효력 요건이 뭐 되는 거? 만족이 안 될 때도 있고 만족될 때도 있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성립 요건이 만족되고 효력 요건이 만족되어야 뭐가 되는 거구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1문단 뒤에 보면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걸 보고 뭐라는 단어를 쓰느냐?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자, 이제 2문단입니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요. 성립은 했어요. 성립해야 2단계로 넘어가요. 그죠? 근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뭔가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효라 그러죠.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하겠죠. 됐죠? 자, 그럼 법률 행위의 무효라는 것은 밑줄 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비교 대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바로 기억입니다. 무효는 무효 사유만 있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 없이도, 자, 그럼 잘 봐요. 무효라는 것은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효 사유만 있으면 그냥 무효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기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냥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효력이 없었던 거니까. 됐죠?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한편 법률 행위의 취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럼 얘가 기억이고 취소가 니은이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됐죠? 그럼 취소는 뭐냐면 효력이 있었다가 유효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근데 그 유효했다가 뭐 될 수도 있는 거냐? 효력을 아마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취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가 바로 뭡니까? 니은 밑줄입니다. 됐죠? 자, 그럼 무효하고 취소하고 아마 비교되겠죠? 생각하면서 읽어요. 제발 생각하면서.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거기에 보니까 성립한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대요. 자, 그럼 봐요. 소급에다가 우리 형광펜 해볼까요? 우리 소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소자가 거슬러 올라가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미칠 급자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하냐?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어땠습니까? 효력을 상실하면 취소되는 거죠. 그럼 취소는 어떻게 취소가 되는 거냐? 얘가 뭐 되는 거? 효력이 있는 시점으로 가서 그때부터 없는 걸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성립한 당시부터 소급해서. 그럼 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은 무효하고 똑같죠? 어차피 효력이 없는 거고 어차피 얘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됐죠? 근데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효는 무효 사유만 있으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취소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 지금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또한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됩니다. 앞에선 어땠습니까? 기간하고 상관이 없었죠? 근데 얘는 뭐가 있느냐? 기간이 있어요.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취소권을 내가 행사하는 데에는 시효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로 갑니까? 유효한 걸로 가는 거죠. 됐죠?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으면 어차피 뭡니까? 유효한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이제 문단 바뀝니다. 무효인. 그럼 다시 이 무효로 왔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차피 효력이 없죠.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거든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아까 소급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걸 소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추인을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자, 그럼 잘 봐요. 우리 무효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갑니다.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행위로 효력 있게 만드는 거고요. 추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추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자, 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또 이미에다 형광펜 내야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시간과 관련된 표현 중요하다 그랬죠?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생각해요. 아까 어땠습니까? 성립이 돼야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알겠죠? 그러면 이미
효력이 있냐 없냐 따지는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해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돼. 그죠? 전환하고 지금 추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얘가 지금 봐봐요. 효력 요건을 못 가졌어. 그래서 무효가 됐어. 근데 그 요건 말고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전환을 위해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법은 조건이 중요하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걸 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른 걸 했을 거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환에는 그 당사자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뒤에 얘 들어주는 거죠. 징계 해고야. 근데 그 효력 요건은 못 갖췄어요. 근데 징계 해고는 아니지만 징계 휴직으로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해고는 안 돼요. 하지만 뭐로 전환이 됩니까? 징계 휴직으로 전환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유효하게 바꿀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답. 이제 추인으로 왔습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가 됐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근데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한대. 추인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추후에 효력 요건이라는 것을 보충한다는 의미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 행위가 처음 성립했던 때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항상 글 읽을 때 A가 아니라 비구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못 가요. 왜 못 가요? 무효는 아예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추인한 시점부터가 법률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문제가 몇 번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느냐? 4번째 문항에 나와 있죠? 가해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무효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슬러 올라가. 근데 무효는 거슬러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에 지문으로 갑니다. 민법은요, 원칙적으로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원래 글 읽을 때 원칙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 어쩌고 저쩌고 그럼 뒤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뒤에 다만 어쩌고 저쩌고 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은 이미 소멸한 상태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이걸 인정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요 당사자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추인까지 읽어봤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답.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없죠. 그죠? 그래서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어떠냐? 부인이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것도 뭐 된다? 부인이 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채무가 있으면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무효니까. 그래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를 내가 이행을 했어. 그럼 수령자는 뭐래요? 수령자라는 건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겠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유지가 되지만 아까 우리 얘는 기간과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시효가 없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지문을 읽어봤는데 어렵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상위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읽어줘야 제대로 독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랐죠. 너무 쉽죠. 1번이 정답. 법률 행위가 불성립할 때 아니죠. 성립을 전제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효력을 보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불성립할 때는 전환이나 추인을 못합니다. 성립된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당연히 무슨 문제 나오겠어요? 아까 무효랑 그리고 그 다음에 취소랑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일단 1번. 기억은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죠?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효력이 없는 거. 그리고 2번. 니은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요. 이거는 뭐가 필요해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주장을 안 해. 그럼 그냥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 3번. 둘 다 당연히 뭡니까? 뭐가 되든 성립을 바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그쵸? 취소는 뭐가 있었어요?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시효가 있다 그랬죠. 됐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아니죠. 취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A하고 B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앞에 걸 바탕으로 읽어주라 그랬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기 보자. 갑은 자기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후 유언증서는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가 됐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A는 지금 무효가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주권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갑이 자기의 유언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런 형태의 유언증서를 남겼을 거라고 보아서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는 유효하다. 아, 이거네요. 그죠? 기존에 지금 A로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뭐가 됩니까? 다른 행위 B로서는 뭐가 돼?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정답은 어렵지 않죠?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죠. A는 효력 요건을 못 갖췄어요. 하지만 B로서는 뭘 갖췄습니까? 효력 요건을 갖췄으니까 B로 인정이 되는 거죠. 전환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법지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읽을 때 항상 법은 뭐가 필요하다? 조건 체크, 상하관계 체크, 가지치기 하면서 읽어준다. 됐죠?